네, 주식 랩소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자, 오늘도 또 우리가 시장에 관한 다양한 정보들과 이슈들 같이 나눠볼게요. 함께해 주실 또 본부장님과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네, 저희가 오늘도 한번 이야기들 하나하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주로 가볼까요, 본부장님? 예. 예. 아, 예. 네, 일론 머스크가 뭐 요즘에 네, 핫합니다. 네, 이분이 뭐 이제 지구에선 하실 일이 별로 없으신 것 아, 같습니다. 맞아요. 이제 네. 지구에서 이룰 거 다 예, 예. 이뤘다. 예, 네. 이제 뭐 대통령도 음, 만들고 뭐 할 게 다 하다 보니까 음. 이분이 원래 이제 얘기 시작할까요? 네, 바로 해요, 바로. 네. 우주로 한번 어, 가보자니까요. 네. 지금 네. 이분이 이제 9월 달에 음, 지구 기한 프로젝트를 완성하셨어요. 얼마 전에. 음, 그래서 네 분을 이제 아폴로 이후에 가장 먼데 보내셔가지고 이제 지구 기한 프로젝트를 완성하셨는데 최근에 또 스페이스X가 요거 이제 음, 보시면 스타쉽이라고 네, 화성 탐사선입니다. 6차 시험 비행을 이제 시도할 예정인데 요게 이제 음, 텍사스 남부 보카치카 해변에서 음. 이제 이륙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 준비 중인데요. 요거 이제 보시면 준비 중입니다. 아주 이쁘죠?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이쁩니다. 예, 네. 18일 오후 4시로 예정되어 있는데 이제 일상상 조금 이제 연기될 수도 있는데 요거 이제 준비 중인데 요 스타쉽 프로젝트인데 스페이스X라고 요게 이제 2020년도에 민간 나사를 음, 보내는데 성공했었고요. 요거 이제 페이팔이라고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요 페이팔 창업을 해서 요거를 팔아가지고 요걸 샀어요. 사실 이제 다들 망한다고 했는데 요 망한다고 했 회사를 2002년에 5월 6일 날 이거를 이제 사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다 망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걸 기억하는데 이리듐이라고 아시는지 모르는데 무궁화호 이런 걸 예전에 위성을 쏠 때 이런 거 이제 해가지고 2017년 12월에 이제 요거 했던 기억이 나는데 요거를 이제 해가지고 샀던 기억이 나는데 이런 것들 위성을 쏜 회사를 이제 인수를 했는데 다들 망한다고 했던 회사를 음, 이거를 사가지고 이제 진짜 대단한 사람 같아요. 이걸 사가지고 음, 이제 만들어서 지금까지 와서 이제 유일하게 이제 민간기 최초로 나사 우주 비행사 2명을 우주 정거장에 보내는데 음, 성공했었고요. 제사용 로켓 펠컨 9이라는 로켓 발사해서 지금까지 287회 정도 발사해서 성공했었고 2022년 한 해에만 60회 정도 발사해서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6일에 한 방울꼴로 지금 발사를 하고 있는 정도로 지금 대단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사는 미국 캘리포니아 호선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론 머스크가 CEO 겸 CTO로 있고 이분이 진짜로 이걸 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CTO로 있다는 거 보니까 잘 하는지 잘 모르겠고 조원 수가 8천 명 정도 되는데 음, 어 이게 약간 의미가 있는 게 흑자로 지난해 돌아섰다는 게 음, 그리고 이제 이 자산 가치가 200조 정도 되는 회사라고 합니다. 손만 대면 다 흑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단한 것 같고 일단은 이 우주 지금 민간인 우주 계획은 지금 3분 정도가 지금 하고 계세요. 음, 이분하고 블루 오리진이라고 이제 제프 베이조스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지난해 6월까지 5번의 유인 우주선을 발사했고 본인도 이거 타고 우주여행 갔다 왔습니다. 아, 그리고 버진 캐틀릭이라고 리처드 브랜슨이라고 혹시 아실지 버진 그룹이라고 이분도 개짜시죠? 그러니까 음, 세 분 다 개짜예요. 지난해 6월 이탈리아 공군을 태워서 우주여행에 성공을 했는데 문제는 이 나머지 두 우주선은 좀 문제예요. 다 왜요? 적자예요. 아, 특히 적자. 버진 캐틀릭은 지금까지 1조가 넘는 게 적자라서 거의 이제 본인은 버닝아웃이 됐다고 해서 이제 지금 유일하게 가능성 있는 건 스페이스 X 정도가 가능성 있고 나머지는 다 적자고 버진 캐틀릭은 진짜 뭐 거의 지금 주식이 하나가 거의 1달러, 1.93달러 정도 된다고 하니까 이게 거의 이제 바닥을 치고 본인도 이제 더 이상 투자할 여력이 음, 없다고 해서 지금 좀 문제가 되고 있고 어 그러니까 제프 베이조스도 지금 사실은 거의 좀 투자에 대해서 여력이 좀 없는 상황인데 유일하게 지금 이제 일론 머스크는 손만 대면 진짜 하늘이 돕는 것 같습니다. 계속 하고 얼마 전에도 어, 해서 했고요. 좀 재밌는 건 저희 빅뱅의 지드래곤 탑? 탑이 네. 사실은 이제 이걸 디어문이라고 프로젝트 탑승권이 공개됐던 적이 있어요. 지난해 아, 2022년에 이제 공개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어문이라고 해서 이제 됐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사가 한번 났던 건데 제가 이제 보여드릴까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기사가 났던 적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기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났던 적이 있는데 요게 이제 났던 적이 있는데 이게 안타깝게도 올 6월에 취소가 됐다는 기사가 또 났어요. 아, 취소됐대요. 예, 6월 달에 이제 해서 이제 보면 디어몬 프로젝트에는 국내 방탄소년단과 이제 DJ 했던 분도 나가시고 이제 영국 사진 작가도 있고 뭐 이런 분들이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올 6월에 취소됐다고 이제 기사가 또 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 프로젝트가 또 취소가 돼서 안타깝게도 이제 달에 가는 그 프로젝트는 취소가 됐더라고요. 너무 안타깝다. 예, 그래서 궁금했는데. 요거 제가 혹시 갔나요? 다 찾아봤더니 요 부분은 좀 취소가 됐으면서 요거는 취소가 됐는데 어쨌든 또 기회가 되면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나름 계속 연구진이나 이게 나사 쪽하고 계속 연관해서 이게 그 나라 돈을 쓴다고 해서 이제 미국 쪽에서는 나사 쪽에서는 더 이상 돈을 쓰지 않는데 이런 기술진들을 많이 스카웃을 한 것 같아요. 나름. 그런데 이제 요 부분을 이제 잘 적절하게 조절을 해서 어쨌든 일론 머스크는 요거를 이제 민간 자본으로 잘 끌어들여서 이걸 상업화해서 맞아요. 본인이 이제 여행으로 잘 만들어서 잘 만든 것 같고 상품으로 잘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탁월한 능력을 갖춘 것 같고요. 지금 화성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시험 비용을 계속 하고 있는데 요게 잘 되면 이제 상품으로 만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만들고 이제 지금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게 잘 되면 나중에 이제 뭐 꿈이 아니라 뭔가를 이룰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주가도 오늘 보니까 일론 머스크 이틀 연속 올랐어요. 불기둥입니다. 불기둥. 네. 지금 몇 달러예요, 혹시? 지금 보니까 한번 찾아봐야겠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289달러인가? 289달러. 네, 그 많이 정도 된 것 올랐네요.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그래서 뭐 테슬라가 제가 볼 때 어제 한 3% 정도 올랐더라고요. 보니까 어제는. 예, 그 정도 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올라서 제가 볼 때 많이 어제 14% 정도 올랐더니 오늘 3% 정도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보니까 상당히 많이 올라서 이게 지금 언제까지 오를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볼 때. 이게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그러니까 네.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또 분위기라고 해요. 그래서 네. 더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시각도 시장에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트럼프에 관한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트럼프가 사랑하는 그런 296달러네. 296달러예요. 네, 296. 여기서 이제 더 갈 수 있다. 300달러 네, 네. 넘게 더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군요.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익 실현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어제 말씀하셨듯이 좀 이익 실현을 하지 않을까. 어제 이제 약간 14% 올랐다가 어제 이제 2.9% 정도 올랐는데 한번 조정기를 거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이제 1조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시총이. 그래서 이제 뭐 1조 달러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기세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네. 왜 이런 부자들이랑 강대국들은 우주에 집착을 할까요? 더 이상 할 게 없는 게 아, 더 이상 할 게 없는 게 아닐까요? 아니 그리고 자원 개발이 이제 지구에는 더 이상 개발할 자원이 없는 자원 때문에. 네,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이 꿈을 이룰 게 없는 게 아닐까요? 이제 네. 새로운 개척을 하는. 네, 그런 게 아닌가라는. 그리고 이제 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세계관이나 뭔가 이루는 사이즈가 좀 다른 게 아닐까요? 가치관이나 이런 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이즈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아니 궁금해서 진짜 왜냐면 네. 예전부터 러시아 쪽이랑도 이제 달 착륙에 관한 그런 네네네. 뭐 패권 다툼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정말 약간 경쟁처럼 네네네네. 그렇게 이제 달 착륙에 관한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정부적으로 생각을 했었던 부분이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다른 세상을 정복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나 봐요. 근데 이제 그 어떤 뭔가 차원을 좀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제 차원을 좀 다르게 꾸밀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간에 대한 차원을 좀 다르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전 스티브 잡스 이거 다른 얘기긴 한데요. 만약에 스티브 잡스가 없었으면 사실은 저희는 아직도 도스를 쓰고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티브 잡스가 없었다면 윈도우가 나오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스티브 잡스가 그리지 않았다면 윈도우는 나오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윈도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스티브 잡스의 그 맥의 기반 약간 변형을 하지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렇지 않았으면 이게 약간 변형이나 스마트폰으로 가는 길이 좀 되게 더디지 않았을까? 갈 수는 있었겠지만 아직도 인터넷이란 이런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아직 저희가 쓰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가는 공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차원이나 이런 것들을 구상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쓰고 있었을까? 이런 차원이나 이런 핸드폰이나 이런 공간이나 구상들을 누군가가 한 사람이 어떤 공간을 한번 깨트리면서 이제 이쪽으로 급격하게 변화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주라는 공간도 누군가 가서 이렇게 어떤 공간을 누가 깨트리면 그게 이제 이게 평범하고 우리가 누구나 일상화 되겠지만 제가 예전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어떻게 팩스라는 걸 쓸 때 어떻게 문자가 이렇게 무선으로 가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렇게 날라서 진짜 그런 생각을 네. 했어요. 저희가 문자가 어떻게 무선으로 이렇게 날아가지 이렇게 프린트가 돼서 되게 신기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나 일상화돼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생각처럼 이게 무선 전화도 사실은 예전에는 되게 신기한 거였거든요. 근데 사실은 지금 너무 일상화돼 있는 거지만 그러니까 그런 식의 생각이었고 인터넷 전화도 되게 신기했었고 처음 나왔을 때는요. 근데 지금 너무나 일상화돼 있고 뭐 당연한 것처럼 됐고 카카오톡도 처음에 되게 신기했었거든요. 문자가 되게 비쌌었거든요 예전에는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 이게 뭐 일상화되고 음성 통화도 지금은 너무나 공짜인 셈이지만 지금은 데이터가 비싼 시대지만 한때는 데이터 이런 거가 비싼 게 아니라 음성 통화가 비싼 시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개념 자체가 계속 바뀌고 있는 시대다 보니까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 개념 자체를 깨트리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천재가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천재가 우주 공간에서 뭔가 개념을 좀 깨트린 차원에 대한 것들을 깨트린 게 아닌가? 뭐 3차원, 4차원 이런 것들을 차원을 깨트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네네. 충분히. 그러니까 스티븐 잡스가 우리의 시대를 좀 앞당긴 거죠. 몇십 년. 그렇지 않을까요? 네네네. 그죠? 몇백 년 앞당 걸 수도 있습니다. 몇백 년일 수도 네네. 있겠어요. 어쨌든 그런 어떤 그림에 대한 공간을 만들어 준 거죠. 이렇게 컴퓨터에서 어떤 우리가 보기 편한 그림에 대한 공간을 만들어 준 것 같아요. 예, 보기 편하게 컴퓨터라는 어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그 비트코인이라는 걸 지금 우리가 그릴 수가 없잖아요. 있다고는 맞아요. 생각은 하지만 저희가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비트코인 같은 거를 그려준 거죠. 컴퓨터에 어떤 비트코인 같은 걸 그냥 막연히 우리가 뭐 그게 1억이다 2억이다 하지만 그걸 누군가 만지거나 볼 수가 없는 어떤 컴퓨터의 공간을 우리가 지금 구현시켜 준 거잖아요. 이 안에다. 맞아요. 저희 예전에 저희가 이제 처음 이거 다른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처음에 저희가 이제 컴퓨터가 나왔을 때 일반인들은 웬만한 사람도 컴퓨터 잘 못 썼거든요. 그 명령어를 외우지 않으면.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왔을 때 도스 명령어를 외우지 않은 사람들은 한 6개월 컴퓨터를 학원을 다녔어야 됐어요. 저희 처음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 워드를 쓰려면 보석글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막 해왔어야 되거든요. 그렇구나. 네, 그렇게 다니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제 인텔이 처음에 나왔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뭐 너무 신기하다. 2866 XD 잘 모르시죠? XD 뭐 이런 네, 컴퓨터 그거는 아니죠. 그런 거 아세요? XD 이런 아, 컴퓨터? 모르겠어요. 예. XD가 뭐죠? 그 처음에 네. 나왔을 때 그 인텔이 처음 인텔 인사이드가 나오기 전에 처음에 나왔을 때 IBM에 있는 컴퓨터의 종류인데요. 뭐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XD 그런 컴퓨터가 있었습니다. 네. 네. 진짜 이 세계가 어떻게 변화가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또 되게 과도기에 있잖아요. 저희의 세대가 굉장히 이 시대가 빨리 변했다고 하더라고요. 급속도로 네네. 휴대폰도 보급이 되고 그게 보편화되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또 많은 천재들이 이 시대를 몇백 년이나 앞당겨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실제로 이제 트럼프가 이제 일론 머스크의 우주 산업에 관해서 칭찬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네. 해낼 줄 알았다. 네. 그리고 미국에서는 네. 정말 소중한 사람이다. 미국에게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주 산업에 관해서 조금 더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들도 충분히 글로벌 시장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상장하게 되지 않을까요? 이 기업은 상장할 것 같습니다. 그쵸. 기본적으로 좀 수익이 나고 기본적으로 이제 그 일론 머스크는 엑시스를 기본적으로 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 것 같아요. 엑시스가 뭐예요? 엑시트. 엑시트. 엑시트를 하는 게 기본적인 원칙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걸 이제 징검다리로 삼는 것 같아요. 본인이 맞아요, 어떤 걸 맞아요. 이걸 그냥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뭔가 네. 빅피처가 있어요. 예, 항상. 뭔가를
가는 과정이지 음. 이거를 그냥 이게 목표는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예, 맞아요. 예. 이걸 목표인 것 같아요. 이게 목표는 아닌 것 같아요. 음. 어떤 과정일 뿐이지 이거는 자신이 가는 과정에 한 과정인 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천재인가 아니면 괴짜인가 그런 네. 논란도 되게 많고 유튜브 보니까 아예 그 테슬라 채널도 있더라고요. 아, 테슬라랑 그래요? 일론 머스크에 관한 것만 이제 네.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네. 그만큼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네네네네네. 오너에게도 관심이 네. 많고 그가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게도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재밌는 분이시죠? 네. 부럽습니다. 근데 부럽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것 같아요, 이분이. 원래 이렇게 유명했었나요? 아, 원래 그 공학자 개발자 출신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네네네. 페이팔 같은 것도 이제 네네. 본인이 개발을 하고 예전에는 그냥 진짜 똑똑한 그 영재 같은 느낌으로 미국 토크쇼에 출연을 하면서 이제 본인의 똑똑함을 알렸는데 그래서 화제가 됐던 게 일론 머스크가 20대 때 했던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현실화되고 있고 그때 본인이 얘기했던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회귀해서 그때 영상을 많이 보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아, 그래도 똑똑하긴 하구나. 아버님은 되게 일론 머스크 아버님은 되게 뿌듯하시겠어요? 좋아하시겠죠. 네. 그럼 저희 TSMC 이야기도 바로 예, 한번 해볼까요? TSMC가 사실은 이제 죄송합니다. 그 뭐 일단 미국에게 계속 그 화해 제스처를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 일단 미국의 보조금과 수십억 달러의 돈을 주겠다. 공장을 짓겠다라고 서둘러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엄청나게 많은 공장을 그러니까 그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그 기본적으로 이제 미 반도체 보조금을 확정 짓고 공장을 이제 애리조나 쪽에 이제 짓겠다라고 이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임기가 끝나기 전에 이 부분을 빨리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 정부가 들었으면 이 부분이 금액이 확실히 더 올라가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그 금액이 적은 건 아닌 것 같아요. 650억 달러니까 꽤 많은 돈인 것 같아요. 이게 거의 뭐 90조? 90조 정도 되니까 꽤 많은 돈인데 지금 이 돈만 해도 꽤 많은데 트럼프 정부는 이거 가지고 성에 안 차는 듯한 느낌이니까 근데 이제 이조차도 지금 더 트럼프 정부 더 내놓으라고 하니까 TSMC는 이거도 더 주고라도 이제 어쨌든 빨리 마무리 짓고 싶어 하는데 제가 볼 때 이걸로 안 끝날 것 같은데요. 네. 협상 카드로 그냥 네, 이제 그 하려고 공장을 하는데. 짓고 이제 거기서 일자리 창출을 하고 이제 이걸로 어떻게 좀 1차로 마무리 짓고 이제 뭔가를 좀 해보고 싶어 하는데 이걸로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은 안 그래도 트럼프가 당선이 돼가지고 네, 네. 더 힘들지 않을까요? 그는 비즈니스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이제 꼭 집어서 얘기를 했거든요. 이번에 이제 그래요? 애플하고 엔비디아 칩을 만드는 진짜? TSMC와 삼성전자를 언급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 TSMC 애리조나 공장을 져야 된다라고 맞아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특히 트럼프가 이제 얘기를 한 건 TSMC를 더 얘기를 했어요. 미국의 반도체를 100% 가져가지만 돈을 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빨리 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아마 이 정도 가지고 트럼프가 만족해할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뭐 이제 벌벌벌 떨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전에 빨리 마무리 지면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린 이미 냈다라고 얘기하면서 뭔가를 또 협상을 뒤로 좀 하고 있겠죠. TSMC가 뭔가를 하면서 국제법 이런 것들을 이제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트럼프는 그런 게 통하지 않는 사람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 웃음이 나오는. 아니 근데 정도로. 어쨌거나 네. TSMC는 미국 반도체 과학법에 따라서 이제 이거를 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회 법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들은 더 못 내겠다고 아마 얘기를 할 거예요. 자기네들은 공장 건설 보조금과 뭐 대출 뭐 이거 해서 이제 확정하겠다는 건데 뭐 그런 거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할지.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혹시 TSMC한테 또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안 좋은 점도 있을까요? 트럼프 집권하게 되면은? 그렇죠. 그리고 일단 지금 미국에서 돈을 좀 빨리 받아서 자기네들은 보조금을 받고 뭘 하겠다는 건데 이걸 만약에 받아서 자기네들이 이제 뭔가 보조금을 받고 뭔가를 하겠고 그다음에 뭔가를 하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뭐 별로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아이고 TSMC 어떡합니까? 우리 또 이제 시청자분들 TSMC에 굉장히 그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네네네. 생각보다는. 예. 삼성전자 쪽에 관한 리스크들은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은? 뭔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거는 아직은 네. 좀 아니 지켜봐야 삼성전자에 대한 언급은 아직 없어요. 근데 음. 이제 그 지원금을 일단 TSMC는 받고 거기서 공장도 짓고 이러겠다는 건데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트럼프 정부가 들었으면 돈을 꽤 많이 내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보조금을 자기네들은 일단 좀 TSMC는 법에 따라서 받아서 공장도 짓고 이러겠다는 건데 기본적으로 많은 돈을 아마 내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기본적으로 뭐 이미 법에 따라서 자기네는 공장 보조금하고 수십억의 대출을 받고 이제 미국 정부에게 공장도 지어주고 뭔가를 미국에 하겠다는 건 있는데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땐. 한번 네. 지켜봐야죠. 이제 1월부터 정식 출범해가지고 집권을 잡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리고 이제 뭐 뒤로 마크 협상은 하겠지만 지금 뭐 그 엔비디아 쪽에 그쪽 관련돼서 뭔가 지금 계속 책을 잡히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지금 벼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방위비 문제뿐만 아니라 요 TSMC가 계속 뭘 가져가고 있다고 연기가 모락모락 나고 있는 걸 봤을 때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저희가 계속 본부장님 통해서 체크를 해드릴 테니까 TSMC 소식은 본부장님에게 계속 업데이트를 좀 들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네. 지금 저도 뭐 알아보고 있는데 이게 원체 제한적으로 뭐 보도된 것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새로운 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보조금을 이제 나눠주고 있는 거거든요. 법에 따라서 이게 지금 미국에서 나눠주고 있는데 이게 대출금을 이제 공장 짓는데 지금 나눠주고 있으니까 어차피 이제 받아서 이제 TSMC가 미국에서 돈을 받아서 그걸 다시 미국에 나눠주는 거거든요. 이게 받는 구조는 보조금을 이제 받아서 미국의 공장인데 다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서 다시 가는 건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독약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TSMC 입장에서 보면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네 어쨌든 뭐 예. 업데이트를 계속 받아볼게요. 저희가. 다음 이야기 그럼 해볼까요? 네, 다음 이야기는 엔비디아 얘기 좀 해드릴까 합니다. 엔비디아가 이제 그 가격 어제 좋더라고요, 네, 또. 2.25% 상승해서 148.88달러의 거래를 마쳤고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3조 6천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게 3조 6천억 달러 시가총액을 미국 기업 중에 넘은 게 최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단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고요. 4조 달러 못 넘길 것 같은데 자꾸 넘긴다고 다들 저는 못 넘긴다고 봅니다. 이게 자꾸 넘긴다고 다들 희망상 4조 달러.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4조 클럽 넘긴다고 다들 얘기하는데 만만치가 않거든요. 이게 근데 희망상을 계속 얘기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사실 4조 달러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뭐 사실 이게 돈의 가치를 너무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는데 쉽지 않습니다. 이게 4조 달러가 되려면 모르겠습니다. 이게 주식을 더 많이 발행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것도 뭐 엔비디아가 필요 이상을 많이 발행할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은 뭐 필요를 못 느낄 텐데 뭐 굳이 뭐 시가를 높일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뭐 4조 달러 돌파할 이유도 없고 사실은 덩치를 키울 필요도 없으니까 이 주식의 가치가 더 높아질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다고 하니까. 네네 4조 달러 돌파를 언론은 이게 재밌잖아요. 자기 돈도 아니니까 4조 달러 돌파 눈앞 이렇게 뭐 테슬라도 1조 달러 돌파 눈앞 이렇게 막 올랐으면 좋겠으니까 막 쓰기 편하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뭐 특별한 재료는 없는데요. 그냥 미 증시가 지금 뭐 어쨌든 축제 분위기입니다. 어쨌든 계속 반도체 지수나 이런 것들이 계속 상승세를 하고 있고 기술주가 전반적으로 상승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나스닥도 1.5% 급등하고 있고요. 아마존, 넷플릭스도 뭐 전반적으로 다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르고 있고 AMD도 뭐 특별한 호재는 없는데요.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인텔도 올랐어요. 제가 볼 때 인텔 같은 경우도 거의 4.7% 올랐고 TSMC도 사실은 뭐 많이 올랐더라고. 4.12% 오르고 뭐 다 올랐습니다. 예. 요즘에는 진짜요. 그 국내장 전문가님들도요. 해외 주식하라고. 아니 제가 웃긴 게 뭐냐면 국내장 하시는 분들도 해외 주식 막 네. 분석하고 계세요. 네. 근데 그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해외 주식을 잘 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건 그런데 해외 주식하라고. 네. 그리고 이제 막 본인이 맞췄다고 막 그 다음날 막 얘기하고 그래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의 지식과 제 지식이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왜냐면 그분들이 보고서를 받으시는 것도 아니고 뭐 저랑 비슷하지 않을까요?
전달장 보고 분석하고 그냥 거의 보고서 어디 그 사이트 그 뭐죠 그 연준이 보고, 들어가서 그 보고 비슷한 거 아닐까요? 그 안에 가서 해석하고 뭐 보시고 막 비슷한 거 아닐까요? 그냥 사이트 들어가서 네 맞습니다. 특별히 뭐 거기서 특별히 비싼 보고서를 받아보고 그러는 건 아니시지 않을까요? 네 비슷한 거 같습니다. 다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네, 그런 네, 네. 정보들을 저희가 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막 자극적인 헤드라인들부터 해가지고 네, 네. 그래서 뭐 이런 정보를 우리가 관계자처럼 잘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네. 정보를 선별하는 눈을 좀 기르는 게 그래도 시장에선 좋지 않을까. 근데 객관적으로 좀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음. 너무 막 지금 막 다 오를 것 같은데 그 근데 이제 제가 이런 건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장하고 좀 다른 느낌은 뭐냐면 정말 그분들은 뒤도 안 보고 던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느끼는 게 정말 투자라기보다는 정말 하나 던져서 하나를 뽑는 그런 분들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게 넣어서 정말로 이게 딱 넣어서 자신들이 뭐 미래를 보는 게 아니라 이게 넣어서 바로 이게 호재가 있고 호재가 없으면 그냥 바로 빼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만약에 가능성을 보거나 이렇게 이런 미래를 보는 게 아니라 넣었는데 이게 어디다 뭔가를 이게 투자한 게 가치가 있더라도 지금 당장 이익 실현이 되지 않으면 바로 이게 장에 반영이 되는 미국장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잖아요. AI를 위한 미래를 투자라고 생각하더라도 이게 내일 이익 실현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바로 주가는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미국장은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국은 그런 거를 생각하면 약간 올라가고 뭐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미국은 그런 게 없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럼 좀 더 객관적인 시장인 건가요? 이익 실현에 관해서는 이익 실현에 실현에 관해서는 너무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또 이제 장이 끝난 다음에 또 그 시간의 거래에서도 그게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게 분석이 정확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의 거래에서 막 떨어지는 경우는 그게 뭐 만약에 메타 같은 경우도 뭔가 있었을 때 시간의 거래에서 어떤 걸 인수를 했는데 그게 그 다음에 이 메타에도 도움이 되는 거지만 많이 썼다 돈을. 그럼 지금 당장은 그게 메타에 어떤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게 바로 장에선 떨어지는 거죠. 지금 재정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지금 실적이 잘 나왔지만 네. 너네가 설비 투자를 너무 많이 네, 하고 있어. 예, 예. 그럼 이건 결과적으로 기업의 재무에 좋을까?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이 아니면 바로 음. 그냥 주가에 반영이 되는 거죠. 그 투자한 만큼 지금 걷어들이고 있지 못하고 있네. 예. 그러면 이제 바로 예, 투자한 사람 시장에서 던져버리시는. 예. 바로는 그게 이제 자기는 이익 실현 못하니까 바로 주식에 반영이 되더라고. 예. 국내 증시는 아무래도 테마 이슈 이런 거 네, 쫓아가기 네, 네. 바쁜데 네. 조금 거기 더. 분들은 단타인가요, 그게? 단타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가요? 아니 근데 제가 듣기로는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고 일단은 주식 투자에 관한 문화적인 마인드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하시는 분들만 좀 네네네. 한다고 한다면은 거기는 그냥 아예 이제 나의 자산의 일부를 이제 기업에게 투자하는 네네네. 그 마인드 자체가 네. 그냥 깊이 뿌리 박혀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그냥 반영되는 건 좀 신기한 것 같아요. 그게 그게 그렇게 반영이 바로 될까? 그래서 이게 왜 떨어졌냐? 아니, 물론 결과론적인 분석일 수도 있는데 그게 그렇게 바로 물론 결과론적일 수도 있어요. 모든 게 다 진짜 아닐 수도 있지만 결과론적일 수도 있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모르겠습니다. 그게. 알겠습니다. 혹시 더 하나 말씀 더 있을까요? 얘기하자면 이제 하나만 더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이제 3분기 전년 동기 대비해서 9.5% 정도 이제 매출은 증가했는데 우리 돈으로 이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한 4,725억 원 정도 매출은 기록했는데 성장은 많이 영업 손실이 꽤 됐습니다. 한 전년 대비해서 한 110억 정도 났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이제 유료 콘텐츠가 주목할 만한 성장이고요. 인공지능 추천해서 이제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적자가 좀 많이 났고요. 근데 이제 광고 매출이 이제 한국에서 랑 일본에서 많이 성장했습니다. 20%와 25% 정도 성장했고요. 그리고 이제 IP 쪽에서도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튜디오엔에서 성장하는 제작하는 스위트홈 시즌 3하고 이제 시네탑 시즌 2, 여신강림 같은 그런 프로들이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상장된 게 아니라서 어쨌든 좀 하고 있고 제가 볼 땐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하는 것들을 보면 이제 좀 주목해야 할 게 쿠팡이나 웹툰 엔터테인먼트 네이버 계열
이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해외에서 하는 것들이 좀 어떻게 보면 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장이 하도 안 좋다 보니까 해외에서 하는 것들이 좀 실적 같은 것들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나름 제가 보면 좋은 것 같습니다. IP 관련된 것들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네. 좀 유심히 보시고 투자를 좀 해외 것들을 하면 좋은데 그래서 썩 만족스럽진 않습니다. 해외 IP나 콘텐츠들이 원체 잘 나가는데 웹툰 엔터테인먼트 넷플릭스나 뭐 이런 것들에 비하면 아직도 좀 아쉬움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이렇게 좀 연계해서 뭐 콘텐츠를 만드는 것들은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라지 너무 이렇게 정체돼 있다 그럴까요? 네,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웹툰 엔터테인먼트도 웹툰만 너무 하다 보니까 IP 관리가 좀 약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네. 7분 정도 남아 있으니까 그럼 암호화폐 이야기하고 많이 맞춰보도록 해주십시오, 할까요? 알겠습니다. 시간 맞춰서 한번 해볼게요. 자료 같이 보면서 얘기해볼게요. 일단 파월 이야기 해볼게요. 파월 보고 싶었습니다. 네.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오늘. 오늘 많이 했는데 우리 또 랩소디에서도 같이 전해주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사실은 오늘 시장에서 많이 대두가 됐는데 뭐 내용의 핵심은 그겁니다. 트럼프 나를 자를 수 없다. 그러니까요. 너가 원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나를 자를 수는 없다라는. 진짜 못 자르나요? 사실 복잡한 거죠. 복잡한 거고 임기가 2년이 좀 채 안 남으셨기 때문에 뭐 그 임기 얼마 안 남고 이제 바꾸진 않을 것 같고. 그래요? 네. 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다음 임기자가 이제 궁금해지잖아요. 이 다음 임기자에 대해서 선 발표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파월의 입보다 그의 그쵸, 입을 그쵸. 예. 더 집중을 하고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재정 정책을 그의 입을 통해서 계속 언론 플레이를 할 수는 있다라는 그런 이게 어떤 정치적인 그거 중에 하나라고 해요. 묘수 중에 하나라고 해요. 그러네요. 그거를 시장이 그분에 따라서 움직일 수 예, 있겠네요. 예. 그래서 그거를 선택을 아마 트럼프가 하려고 이미 거론 중인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임기가 얼마 안 남은 자, 우리가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에 관심이 없잖아요. 임기가 얼마 안 남은 자, 그리고 곧 임기를 시작할 자. 그러면 이제 시장의 시선은 그쪽으로 쏠리는 거죠. 전략이 좋네요. 전략 너무 좋죠. 네네. 그래서 이런 전략을 지금 취하려고 굉장히 바쁘게 다음 선임자 다음 자를 빨리 찾고 있고 몇 명 거론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내용은 이제 계속 업데이트되면 함께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우리 금감원에서 이제 트럼프 테마주랑 가상자산 변동성의 감시를 강화하겠다. 서울경제 TV에서 서울경제 신문에서 나온 그런 기사예요. 그래서 이것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 여러 가지 드실 텐데 여러 가지 생각 드실 텐데 네, 그만큼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가 지금 이게 왜 웃으시죠, 본부장님? 네? 웃음의 이유를 알려주세요. 저 시장에 맞는 건 잘 몰랐어요. 조금. 그렇죠. 네. 감시를 하겠다, 변동성 감시를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지금 트럼프 트레이드로 S&P 500 지수가 이만큼 이제 수치상 이거는 이제 앞서서 본부장님 말씀해주신 거라서 이만큼 상승을 했는데. 이제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시장에 좀 대두가 되고 있는 만큼 트럼프 트레이드 당분간은 좀 지속될 수 있다. 근데 그게 역시나 가상화폐 시장에서도 그대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게 오늘 이제 뉴욕 증시 장마감하고 블랙록으로부터 들어온 자금이 여기 보시면 빌리언 달러라고 해서 이게 11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한화로 환산을 해보니까 1조가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로 자금 유입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투자자분들은 선택지가 넓어요. 거래소에서 직접 사셔도 되고 난 그게 좀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면 운용사 ETF를 사셔도 되는데 이제 미국 이제 투자자분들이 운용사 많이 선택을 하셔서 물론 직접 현물 거래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가격이 지금 75,000달러까지 또 최고가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ETF로 굉장히 많은 자금이 몰렸다라는 거고요. 왼쪽에 있는 자료 같이 보시면은 토탈량은 더 많아요. 13억 달러, 13억 8천만 달러이기 때문에 실제로 1조가 훨씬 좀 넘는 금액이 비트코인 현물 ETF로 뉴욕 시장에 간밤에 자금이 흘러 들어왔다. 그만큼 시장에서 관심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데이터로 체크를 해보시면은 이게 단순히
우리가 앞서서 뭐 이런 시장의 잘못된 정보들을 같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거는 팩트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로 증명이 되는 이거는 헤드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뢰도 가지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미국에 있는 디트로이트에서는 이제 세금을 암호화폐로 낼 수 있게끔 법이 또 제정이 됐다라고 합니다. 미국 디트로이트가 암호화폐로 세금과 기타 도시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2025년도 중반부터 페이팔이 관리하는 보안 결제 플랫폼을 통해서 제공될 예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게 가능한가요? 뭐 그거는 구체적으로 좀 더 봐야겠지만 사실 미국에 있는 주 중에는 디트로이트 말고 이미 세금을 걷고 있는 다른 주도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는 제가 공부가 덜 돼 있지만 다시 한번 공부를 잘 해보고 올게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암호화폐 화폐로서의 가치, 세금 납부의 수단 정도까지는 이제 주가 워낙 많잖아요. 하나하나 좀 해결이 되고 있다라고 선택이 되고 있다라고 같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리플 코인이요, 우리 한국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계신 코인이거든요. 그래서 리플 소식은 꼭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리플이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던 SEC, 그러니까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랑 소송 중이에요. 소송 중인데 일단은 이제 리플 쪽으로 유리하게 판결이 났는데 SEC가 항소를 하고 있어서 이게 굉장히 지연되고 있거든요. 물론 리플은 리플 자체적으로의 어느 정도 이제 보완할 점도 있지만은 이 소송 때문에 사실은 주가가 계속 좀 가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제 내용이랑 같이 이어지죠. 이 SEC 위원장 게리 갠슬러를 트럼프가 이제 사임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벌써 좀 보입니다. 왜냐면은 그 후임자로 거론되는 댄 갤라거라는 분과 폴 애킨슨이라는 이제 두 분의 이름이 거론이 되긴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SEC 지금 위원장이 바뀌게 되면은 이제 리플에게 소송을 걸었던 걸 취하하거나 빠르게 합의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어떤 기사에서는 리플 소송의 긍정적인 변화가 되기 때문에 1달러면은 이제 지금보다 2배 정도 오르는 거니까 0.5달러 정도 선이니까 그래서 이 가격 상승을 좀 예측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제 뭐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SEC 위원장이 바뀌면은 조금은 기대해 볼 수 있을 요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또 암호화폐 소식들 압축적으로 딱 잘 전해드렸고요. 권도영 그 친구는 한국으로 옵니까? 미국으로 합니까? 그거는 이제 몬테네그로에서 아직 최근에 결정 못했다고 속보로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권도영 대표가 몬테네그로에 위조 여건으로 걸렸던 거였잖아요. 처음부터. 근데 이제 미국과 한국 둘 다 이제 송환해 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한국에는 물어보세요. 한국 국적이 아니지 않나요? 그 친구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는 않고 왜 그러냐면은 일단 인터폴에 수배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 피해자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미국은 자국민의 그런 피해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경하게 그분이 한국 분이세요? 네, 한국 분이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때 이분 때문에 암호화폐 업계에서 한국인에 관한 이미지가 되게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스테이블 코인으로 좀 아닌 사기를 하시고 그리고 지금 도망을 다니다가 그 위조 여건으로 거기 조그만 나라거든요. 도시국가처럼 거기에 걸린 건데 이제 미국 측에서도 송환 요청을 했고 한국 측에서도 송환 요청을 했는데 최근 업데이트된 기사 잠깐 한 번만 찾아볼게요. 최근에 어떻게 발표가 됐는지. 한국으로 오는 거는 처벌이 약해서 온다는 그런 소문이 있던데 그거는 이제 뭐냐면은 한국으로 오면 한국은 경제사범이 굉장히 약하게 때리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거래소를 파산시켰던 그 인물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처음에 100년형을 때렸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사기에 관한 그런 법이 굉장히 센 거죠.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한국까지 말고 미국으로 보내야 된다라는 그런 시선인 거고 실제로 지금 보니까 범죄인 인도 절차를 일시 중지해달라고 권 씨가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측에서 오라고 하는데 이 인도 절차를 일시 중지해달라고 했던 그 의견을 받아들였대요, 몬테네그로에. 그래서 당분간 이제 몬테네그로에 조금 머물 예정이다. 그러니까 지금 무서워서 그럴 거예요, 아마. 어디를 가게 되든. 몬테네그로에서 지은 죄는 사실 위조 여건이라는 그런 이제 어찌 보면은 이제
자범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그것도 큰 범죄긴 한데 이제 본인이 저질렀던 죄에 비해서는 비교적 작은 죄여서 아마 여기에 계속 머물고 싶어 하시긴 할 거예요. 근데 일단은 지금 거기에 계속 머물게 된다라고 하고 요것도 이제 내용 업데이트 되면은 제가 한번 보내드릴게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잡혔대요? 그러니까 이제 여건이 안 맞아서 일단 여권관리국에서 일단 그거를 잡았는데 누군지 이제 신상 조사를 하고 검색을 해보니까 그 인터폴. 근데 거기까지 갔죠.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뭐 진짜 우리도 처음 듣는 나라잖아요. 근데 SBS에서 그때 갈 때 싱가포르로 막 따라 잡으러 갔던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뭐 다양한 설이 있었어요. 왜냐면 이분이 이제 자기가 갖고 원래는 이제 코인을 발행했던 분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코인이 폭락하기 전에 비트코인으로 다 바꿔버린 그 정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지갑 추적을 또 막 하면서 지역을 축소시켰고 또 SBS에서 그렇게 했던 건 아마 어떤 시각에서는 싱가포르로 갔다고 봤겠죠. 근데 네네네네. 실제로는 계속 잡지 못했다가 이제 몬테네그로에 있는 여권 관리국에서 잡은 거죠. 그래서 그런 또 그럼 그때는 그분이 거기인데 아무도 몰랐나요? 잡히기 전까지는? 당시에는 몰랐다고 와. 하고 있더라고요. 잘 숨어 계시다가 잘 숨어 계셨는데 네. 그것만 안 들켰으면 움직이지 네. 않았으면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경유지였다라고 해요. 경유해서 어디 가기로 네, 어디를 딱 가면은 거기서는 이제 안 움직일 생각이었는데 네, 아예 이제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좀 폐쇄적인 국가에 가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와의 협력도 좀 없고 뭐 인터폴을 때린다고 해도 뭐 그런 딱히 그런 게 없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좀 있었어요. 피해자분들에게 생각하면 진짜. 천운이네.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문제는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다 갚겠다는 그런 기사 나왔던데.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는 갚겠다라는 거기보다는 지금 그 코인이 한창 폭락을 했을 때 네. 줌 같은 거를 키셔가지고, 그러니까 본인은 이미 도망 중이셨어요. 근데 줌 같은 걸 보면 켜서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긴 했어요. 이거 괜찮다.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완전 사기꾼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하면서 도망 다니셨던 거죠. 한국 분이라는 게 좀 그러네. 참.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했대요? 왜 그렇게 했냐면 뭐 돈 욕심 아니면 이제 본인 말로라면은 이제 의도했던 바는 아니다라고는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의도했던 바는 아니다. 이게 이렇게 이 코인이 망가질 거라는 거는. 그래서 그런 게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이거는 다음번에 한번 해주시죠. 네, 저희 그럼 새로운 프로를 시작할 때 한번 해주시죠. 경계톡에서. 경계톡에서 한번 네. 해주시면 다음 주에 네. 재밌을 거. 재밌다고 하게 되면 약간 좀 요거 관련 사건에 관해서 한번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오늘 또 여기서 인사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또 더 좋은 정보들을 네.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